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네, 저도요, 한때 이 말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제 딴에는 엄청 큰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선생님이자 이제 컨텐츠 공급자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일한 어떤 똑같은 퀄리티가 보장된 영어 수업을, 영어 그 시간을 제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는 이게 나의 프로젝트니까 제가 수업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어떤 강사님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그 수업의 특성, 학생의 특성,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떤 최고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과후 토익이라고 해서 외부 선생님들을 소싱을 해가지고 외부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다른 수업에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게 격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뭐 학생들이 너무 잘 따르고 뭐 이렇게 결과도 좋고, 또 어떤 선생님 너무 좀 아니고 그 좀 별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자, 그래, 모든 거를 다 시스템화 하겠다, 시스템화 하겠다 해서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도 이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워크아웃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시스템을 되게 촘촘하게 짜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뭐 막 분 단위로 5분은 뭐 이걸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했을까요? 네, 이거는요, 이렇게 했더니 어 약간 중간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결과가 좋았던 반은 또 그 시너지가 안 나오고, 조금 안 좋았던 반은 또 약간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중간 평준화가 되니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죠. 자,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스템화, 교육의 시스템화는 좀 이렇게 완전히 성공적으로 successful 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이게 대학생들, 성인들과 다른 게 고등학생들을 방과후 수업을 제가 들어가면요, 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총책임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매니저로서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과후 한 학년 전체가 300명이에요. 그러면은 워크북을 다 만들었어요. 뭐 1반부터 7반까지 진도에 맞춰서 워크북을 포맷을 만드는 다음에 그걸 싹 걷었어요. 싹 걷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 그 워크북을 보고 그 수업 시간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평가를 해줬습니다. A, B, C, D, 뭐 A뿔, B뿔 이렇게 해가지고 12주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3, 4일간 했죠. 네, 정말 눈알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고 있을 때마다 누가 연락을 이제 하면 뭐 하고 계시냐고 이러면 워크북 호치키스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채점을 하고 있는다거나 이러니까 나한테 혹시 무슨 그 부업 같은 거 하냐고, 간의 수공업 같은 거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지 간에 학생들이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점수로 나중에 짜라락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레코드 트래킹을 해서 줬더니 학생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워크북을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워크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주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합을 트래킹한 어떤 자료를 주니까 왜 행동이 바뀌는 거지?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신이나 그런 데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급한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토익 수업이라는 게 뭐 사실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 한번 꽂히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거와 비슷한 현상을 만났을 때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영어 공부든 그게 뭐든 이거 없으면 절대 성취하지 못한다. 이거 없으면 절대 못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어로는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도구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어떤 목표를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좋은 강의를 갖다 바치고 내가 어떤 좋은 책을 갖다 바쳐도 학생이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죠. 그 클래스 하나가 어떤 과정 하나가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트래킹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레코드하고 트랙할 수 없으면 어떻다? 그거는 절대 100명 중에 99명 실패한다. 할 수 없다. 이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keep record or keep track 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keep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keep이라고 하는 거는 왜 쓰는 거죠? 네, 계속하기 때문에 keep이라고 쓰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약간 영어적인 건데 일기를 쓰다 영어로요. write a diary 하면 이 diary를요. diary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있었던 일기를요. 한 번만 쓴다는 거예요. 일회성.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write records라고 쓰지 않고 왜 keep record, keep track이라고 쓰겠어요? 네, 매일매일 하니까 그렇게 쓰겠죠. 이렇게 어떤 자신에게 맞는 플래너 혹은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 keep, 레코드와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이 설치를 해서 이거를 visible, 가시성 있게 딱 표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서 읽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서 한 권을 읽어도요. 내가 그냥 눈으로 이거를 쭉 내가 그냥 다 읽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건 읽은 게 아니죠. 그건 읽은 게 아니고 이 원서를 학습용으로 만약에 읽었다. 이거 재미용 말고 엔터테이닝 하는 용도로 말고 학습용으로 읽었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뭐 엑셀에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서 그 원서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 원서를 한 챕터 읽을 때마다 내가 느낀 점을 짧게 영어로 써놓거나 아니면은 그 원서에서 내가 해석을 못했던 문장들을 뭐 1번부터 50번까지 뽑아놓고 해석을 했다거나 이렇게 measurable, 측정할 수 있고 visible, 볼 수 있는 이 어떤 하드 카피가 없으면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없이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계란이냐 닭이냐 계란이냐 이 차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거 최근에는 그래서 노션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은 반드시 이게 반발이 있고 약간 별점 테러를 받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이거를 제가 다 뭐 붙여넣기지만은 그 몇백 명을 다 붙여넣기를 해 드렸어요. 직접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measurable 하고 visible 한 뭐가 있어야 된다. 플래너 하드 카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비즈니스든 뭐 학업이든 취업이든 어떤 거에든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된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이제 새해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책도 살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수강 실정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put together, 모아놓은 통합된 어떤 여러분만의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하드카피를 반드시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끝나면 내 머릿속에 한 20% 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20% 정도가 내 뇌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플래너를 짤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짜여 있는 대로 첫 번째는요. 이게 쭉 하나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모양이 딱 나와요. 데이 1하고 네모 4개, 데이 2하고 네모 4개 이렇게 해서 쭈루룩 내려갔을 때 뭔가 하나의 패턴이 나오죠. 무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모양을 완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플래너를 계속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향이 실제로 있고요. 그 플래너에 나와 있는 거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영어 공부 1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1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디오 가이드 듣기, 그 교재 뭐 데이 1 학습하기, 한글을 듣고 영어를 3번 말하기, 영어 음원 듣고 3회 말하기 이렇게 이 길이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specific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차라리 내가 예를 들면은 한글 듣고 영어 말하기를 3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건 제가 조금 강제적으로 한 거지만은 만약에 5번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3번만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영어 음원을 뭐 3번 듣겠다라고 딱 이게 내가 3번이 내 한계치다라고 하면은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그 플래너에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반드시 visible 한
하드카피.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보드판 같은 그런 트래커가 있어야 된다. 이 트래커가 없이는 우리가 뇌 속에 있는 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트래커가 바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이뤘다는 증거다. 트래커가 없다면 실제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된 이 플래너 혹은 트래커의 20% 정도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트래커를 작성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이 visible. 최대한 어떤 일정한 패턴, 모양이 나오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을 어떻게 써라? specific.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이라면 5 정도만 측정해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교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영어 강의가 있어도 다시 한번 나의 기록을 레코드나 트랙하는 것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데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플래너 즉 keep track, keep record 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은 발음을 좀 쉽게 하는 법을 해야겠어.